강연 주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제일 먼저 칠판에 제목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WWW 이렇게 적더니만 다짜고짜 뭐라 하냐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 W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은행도 들어오고 증권사도 들어오고 이걸로 핵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이걸로 한다는 겁니다. 딱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 친구 테트리스 게임 개발하다 미쳤구나. 혹은 망상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트렌드나 경제, 그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학자들도 저는 저거 과대망상증 환자다라고 배척하고 다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93년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배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모자익이라는 것이 그때가 소개되던 시점이었고 그때라도 이런 그래픽 기반의 웹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시절에 이 사람이 조만간에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는 아주대학에서 각자 로켓 추진기를 한 개씩 지급할 겁니다. 학교에서 그거 타고 집에 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연자가 너무 반응들이 황당했으니까 자기도 민망해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데 아무도 박수 친 사람도 없었고 아마 그 연구소에 그 전에도 그 위에도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나갔습니다. 쫓겨나듯이. 저도 이제 강연이 끝났으니까 저를 초대했던 옆에 연구소 친구 보고 이따위 강연을 들으려고 지금 대전 시민을 내팽개쳐 두고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항의를 했더니만 연구소 친구가 자기도 이럴 줄 몰랐대요. 미안하다 이래요. 할 수 없다 나가서 이제 저녁이나 먹고 놀러 가자 하고 이제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백수가 자리를 팍 차고 일어서더니만 저보고 빨리 돈 10만 원만 달래요. 10만 원은 뭐하게 그러니까 너네들끼리 저녁 먹고 따로 놀아라. 나는 저 W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러면. 따로 갈게. 경비 좀 돼. 이렇게. 네가 저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러니까 강연에 깊은 감명을 받았대. 제가 두 번째 백수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백수는 보통 사람과 감정 반응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백수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니나 자나 상태가 비슷하다. 너네들끼리 이야기해봐 서로 도움 안 되니까 그냥 가서 저녁 먹고 집에 같이 가자. 이러니까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경비 여비를 좀 떼주고 우리는 같이 친구하고 저녁 먹고 저는 그 길로 대전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의 백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을 열고 뛰어나가서 이 W가 주차장에서 차를 달고 시동을 거는 순간 차문을 열어 제친 겁니다. 잠깐만요. W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하고 뒤로 고개를 돌아보니까 백수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W를 믿습니다. W가 믿어주시는 건 감사한데 왜 이러시나요? 이러니까 저를 W의 세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W가 납치됐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마포의 공동 노타리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때는 주먹구이집이라 그래서 이렇게 불판에 고기 구워 먹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끌려가서 새벽 2시까지 백수에게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백수가 가진 건 인내심밖에 없죠.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W가 제게 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러십니까? 나 집에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백수가 제게 W의 세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실마리를 던져주면 놔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못 이긴 W가 백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조언을 하고서야 풀려났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문제의 W가 작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자본금 7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W를 하는 회사를 창립을 했고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현재 2조 가까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쇼킹한 일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본금 700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수조의 자산을 일군 기업이 됐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말했던 그 세상이 지금 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소름 끼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옆에서 바로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줘도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거짓말처럼 펼쳐져 있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귀에 팽팽 돕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5천만 중에 1명 정도는 지니어스한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간이 있어요. 한치 앞에 운명을 내다본다는 무당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는 백수입니다. 이놈이 저하고 헤어지고 한 3주쯤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를 받아 상투적인 인사를 했죠. 그날 잘 내려갔냐?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다짜고짜 보고 이러는 겁니다. 월급 받았나? 승덕하지 않습니까? 제가 첫 월급 받은 거는 당연히 받았을 텐데 그걸 왜 지가 저한테 묻습니까? 제가 서울 가면서 당분간 몸 팔아서 세배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그래 받기는 받았는데 왜 그러니까 그 돈 내 빌려둬 이러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 첫 월급을 자기 빌려달라. 저희들은 레지던트 때까지만 해도 월급이라는 게 사실 책값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용돈도 안 되게 살아가다가 비로소 사회에 나와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 달라는 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꼭 자기한테 빌려줘야 된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백수가 빌려도 이 말은 그냥 도 이 말이잖아요.
나중에 내가 돈 좀 벌면 생각하자. 지금 안 된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그 돈을 빌려주든지 자기하고 30년간의 인간관계를 끊으래. 마음으로는 끊고 싶죠. 그런데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제가 지하고 그 일로 인연을 끊으면 남들은 속 모르는 남들은 이렇게 아닙니까? 30년 전에 불알 친구가 고작 돈 몇 푼 빌려달라 했다고 저는 우정을 끊은 나쁜 놈이라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받았던 첫 월급 중에 60만 원을 제가 최소 생계비를 지배하고 이놈한테 다 뺏겼습니다.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뼈가 아픕니다. 어쨌거나 제 돈을 빌려갔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혹시 여기 대구 출신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면은 범어동에 대구은행 본점이 있고 그 뒤에 작은 분식집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분식집에 작은 방을 하나 빌리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또 좀 시간이 지나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다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이러는데 그놈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자마자 나 돈 없다 이러니까 아, 돈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심하래요. 그럼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 돈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좀 도와줘야 되겠대요. 돈 말고 내가 뭘 도와주냐?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니까 주소만 하나 만들면 된대요. 이게 무슨 주소? 그러니까 내가 대전시 중구 문화동 46-1번지가 내 주소인데 무슨 주소를 또 만드냐? 이러니까 그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가상 주소를 하나 만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거래요. 내용을 듣고 보니 지금으로 말하면 이메일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디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 내 돈 빌려서 거지 됐나? 첫째, 냉철한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볼 때 너는 무조건 망한다.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 첫째, 너 1년에 편지 몇 통 쓰냐? 1년에 편지 3통 이상 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대개의 사람이 다 그럴 텐데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 사업이 되겠나? 무조건 안 된다. 두 번째, 설령 편지를 3통 이상 쓰는 사람이 있다 치자. 그래도 우표값 30원이 아까워서 그걸 컴퓨터를 해서 쓰겠나. 셋째, 편지란 자고로 6필로 쓰는 거다. 이 사업은 무조건 안 되는 사업이다.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W가 말씀하시기를 에브리바디가 컴퓨터로 편지를 쓰는 날이 온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내가 너를 데려간 내 업보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아이디가 뭐냐면 어펜딕스입니다. 이 어펜딕스는 여러분들은 그냥 금방 떠오르는 게 부록이나 목차라는 뜻을 떠올리겠죠. 제가 이 녀석한테 어펜딕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부록, 목차, 역시 너는 철학적인 놈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어펜딕스는 의학용어로 맹장이라는 뜻입니다. 니는 내 인생의 맹장 같은 놈이다.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염증을 일으키면 생명을 위협하는 놈이다. 마음만 먹었으면 뗐으면 좋겠는데 멀쩡한 배를 가를 수는 없는 너는 바로 이런 놈이야 라는 저주와 야유와 조롱과 경멸을 담아서 만들어 있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전용선이 들어왔습니다.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메가패스와 인터넷 전용선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종합병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부기관하고. 그때 정보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의료정보산업하고 정부행정전산망 사업인다. 행정전산망 사업 때문에 정부와 종합병원에 시범적으로 인터넷 전용선들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책상 위에 정부 지원 컴퓨터도 올라왔고 전용선이라는 게 깔려있는데 대체 이거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하이텔 접속하는데 조금 빨랐다는 거. 그 외에는 하등 용도가 없는 그 시전용선이었어요. 그렇게 컴퓨터를 방치해두고 있는 어느 날 자기가 또 백수가 전화와서 뭘 하나 어떻게 해라 해서 그냥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심코 하루는 컴퓨터를 딱 켜니까 갑자기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크다란 창이 하나 펑 뜨더니만 산신령 그림이 하나 나타나고 산신령이 편지를 들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하면서 산신령이 이렇게 편지를 흔들어요. 이게 뭐야 하고 클릭을 하니까 동창회 소집 공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이 한다는 짓이 기껏 한다는 짓이 이거구나 하고 투덜거리면 냉소적으로 바라보다가 잠깐 놀랐습니다. 수신인 명단에 17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70명한테 한 방에 다 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네 하고 거기다가 답장하기 기능을 통해서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렇게 후진적으로 답장하기 모두에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는 대전에 무슨 병원인데 너네들은 어딨니? 하고 보냈더니만 이틀 만에 무려 한 70-80명의 동창으로부터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 어디에 있다. 나는 정부에 뭐 과천 애도청사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연락이 쏟아졌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냐? 되게 반응이 이랬습니다. 알고 보니 백수가 동창회 명부를 들고 정부나 대기업 종합병원 같은 데 전용선이 들어와 있을 만한 곳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명하고 가입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낚시질로 메일을 계속 낚시 메일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덜컥 물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희 병원의 진료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 병원 직원들한테 소개를 했더니만 다들 메일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메신저를 메일을 메신저처럼 사용한 겁니다. 건강원사 어제 저녁에 뽀뽀하는 거 봤다 이러면 선생님이나 신경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왜
하루 종일 이제 메일놀이 너무 신기하니까 메일놀이를 시작한 거죠. 저희 병원 직원이 다 가입하는데 일주일이 안 걸렸습니다. 물론 그 동창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죠. 그래서 서울도 아니고 대구에서 시작한 전자메일 서비스 회사가 1년 반 만에 250만의 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초에 골드만삭스라는 외국계 투자사 600억의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스코 센터 옆에 있는 이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빌딩의 소유주이기도 하고 그 안에 4개의 벤처기업을 거느린 벤처 지주사의 회장으로 변신해 있습니다. 백수가.